지혜의 정선에서 바라본 삶의 진실, 80세 이후 이승을 다시 설계하는 것. 한시지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대. 우리는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산책도 하시고 손수 그침기도 붙여지셨잖아요. 오늘은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내가 이렇게 기운이 빠질 줄은 몰랐구나. 이런 대화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어서며 대체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지만 정작 80세라는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몸과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최근의 의료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80세 이상 어르신 중 7명 중 1명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현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운명론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다음 두 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지혜 여정, 전체 구성. 80세 이후 노화를 가속시키는 세 가지 충격적인 원인. 은밀한 소진 모르는 사이 사라지는 체력. 마음의 고요가 무너질 때 정서적 고립. 생활의 축이 흔들릴 때 믿음의 붕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내는 5가지 지혜로운 습관. 작은 움직임의 위대한 생활 속 근력 유지법. 개발의 신분자다 아닌 삶. 마음의 운동 감정의 유연성 기르기. 하루의 리듬 만들기 규칙 있는 생활의 위력. 나와 다시 만나는 시간 내면을 돌보는 법.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80세 이후 진정한 건강과 생명력을 지키는 길 위에 첫발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다가오는 결투, 은밀한 소진, 결투이라는 이름의 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은밀한 소진 모르는 사이 사라지는 체력.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빠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80세를 지나면서 어느 날 문득 계단에 오르내리는 것이 거겁게 느껴지고 평범했던 장보기 뒤조차도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부엌에서 부침지 하나 붙이던 손목이 힘이 풀리고 언제부턴가 의자에 앉아 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변화 뒤에는 한 가지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근감소진이라는 이름의 은밀한 침입자입니다. 이 질병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몸 전체의 활력과 자율성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아무런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걷고 일어나고 손을 움직이고 심지어는 기억을 유지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생명의 기둥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낙상 하나에도 큰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골절은 침대생활로, 침대생활은 활동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면역력 저하와 만성질환의 연쇄작용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바로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옆집의 박할아버지는 평소 시장을 걸어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통증이 생기고부터는 배달앱으로만 생필품을 주문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편했지만 걷지 않는 날이 일주일, 한 달, 2달. 그렇게 지나가며 다리는 점점 더 약해졌고 결국 외출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어쩌면 더 큰 후회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요가 무너질 때 정서적 고립과 영양 결핍의 그림자.
근육의 소진이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점서의 소외는 마음을 침식시키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닌 하나. 건강은 단지 혈압 수치나 병원 진단으로만 평가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단순한 정서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건강 악화의 신호가 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요즘 식사면 잘 챙겨 드세요? 이처럼 어르신들께 안부를 여쭤보면 돌아오는 대답 중 가장 많은 것이 혼자 먹으니 입맛도 없고 귀찮아서 그냥 대충 때워요 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무심하게 넘긴 식사가 결국 노화를 촉진시키는 또 하나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고립된 식사, 고립된 영양. 노년 뒤에는 자연스럽게 사회활동이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줄어들며 함께 밥을 지어 나누던 시간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그 결과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닌 외로움의 들이물이 되어버립니다. 혼자 식사하는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입맛이 떨어지고 요리하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그냥 라면으로 때워야지. 귀찮다. 아예 안 먹을까?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부터 영양 불균형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립 영양 결핍이라 부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면역력 또한 급속도로 약화되며 가벼운 감기에도 회복이 더디고 작은 상처 하나에도 큰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변화가 너무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다가온다는 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닌 작고 사소한 일상 속에 회복되어 있습니다. 첫째, 함께 먹는 식사를 늘리는 것입니다. 비록 하루 한 끼라도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짧은 대화라도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력을 얻고 마음은 안정을 찾습니다. 둘째, 간단한 조리라도 직접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예컨대 계란 하나를 지지고 된장국을 끓이고 채소를 무쳐보는 것. 이 모든 행위가 뇌를 자극하고 손과 눈, 냄새와 미각을 함께 사용하는 훌륭한 인지 운동이 됩니다. 셋째,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규칙은 몸의 리듬을 만들고 리듬은 곧 생명력의 근간이 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을 요동치게 하고 심장과 뇌에 무리를 주며 결국 정신적인 피로감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언제나 단순하고 평범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을 무시하고 지나쳤을 때 그것은 때로 치명적인 대가를 요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의 식사부터 바꿔보는 것. 그것이 노년을 지키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그러나 정서적 고립은 단지 식사 문제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 특히 하루하루의 리듬이 무너질 때 노화는 걷잡을 수 없이 가속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삶의 리듬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 리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생활의 축이 흔들릴 때 지나친 안락함이 불러오는 활동 억제이다. 고요한 밤 안, 조용히 흐르는 텔레비전 소리, 따뜻한 실내 공기. 바깥 세상의 바쁨과 소라는 이곳에선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죠.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지. 괜히 힘들게 움직이느니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게 낫지. 하지만 바로 이 지나친 안락함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 번째 적, 즉 80세 이후 노화를 조용히 가속시키는 무서운 요인 중 하나입니다. 편안함은 삶의 보상이지만 지나친 안정은 생명을 무디게 하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활동 억제의 시작은 이제는 쉬어도 될 나이라는 인식. 누구나 일정한 나이를 넘어서면 이젠 내 몸을 좀 아껴야지. 괜히 다니다 넘어지면 큰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산책 대신 리모컨을 들고 동네 마실 대신 배달앱을 열며 계단 오르내리기 대신 엘리베이터만 타게 됩니다. 물론 낙산을 피하고 몸을 쉬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필요함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 굳어가는 마음. 움직임이 줄어들면 몸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관절과 근육은 뻣뻣해지며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누구나 한 번쯤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더니 오히려 몸이 더 찌뿌둥하다 는 날을 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노년 뒤에는 이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기본적인 걷기조차 숨이 차고 계단 몇 개를 내려오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며 가벼운 청소나 세탁기 돌리기마저도 기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게다가 움직이지 않으면 대인관계도 줄어들고 가족, 이웃과의 접촉 역시 자연스럽게 끊어지며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조용히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적인 삶의 무서운 결과 마음의 활력 상실. 처음에는 단지 편해서 집에 머무르던 것이 이내 귀찮아서 그리고 점점 자신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바뀌게 됩니다. 안전이라는 명목 하에 외출을 꺼리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뇌의 자극도 함께 줄어들고 그로 인해 우울감, 무기력, 외로움이라는 감정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버거워지고 오늘은 뭐 하지? 가 아닌 오늘도 그냥 이렇게 일하는 하루로 흘러가게 되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몸이 따라주지 않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활동 억제는 단지 신체적 제약이 아니라 정신적 고립까지 굴러오는 이중적인 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움직이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 80세 이후에도 생기를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라도 나만의 리듬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깥 산책을 못한다면 집안에서 하루 한 번이라도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을 반복해보는 것, TV를 보며 팔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는 것, 혼자서 하는 활동이 외롭다면 온라인 영상이나 음악과 함께 움직여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움직이지 않던 하루가 움직이는 하루로 바뀌고 귀찮은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리듬을 되찾으려는 의지와 마음입니다. 노년의 진정한 안락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에서 비롯된다. 편안함이라는 이름을 덧대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진정한 노년의 자유는 움직일 수 있는 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몸은 매일의 작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 속에서 길어집니다. 오늘 하루 10분. 내 몸을 다시 일으켜보는 작은 실천이 내일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움직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움직이는 몸과 함께 그 움직임을 지탱해주는 생활 리듬, 즉 하루의 구조와 습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화의 속도를 내치는 생활 리듬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하루를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잭스까지 건강하게 지혜로운 5가지 습관.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그 세월을 어떤 방식으로 마주하느냐에 따라 삶의 품격은 달라집니다. 노년이란 단지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철학이 담긴 시간입니다. 80세 이후 노화를 가속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반대로 그 노화를 늦추고 오히려 활력과 생기를 되찾으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습관들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들 모두가 공통으로 실천하고 있는 5가지, 그 안에 담긴 삶의 지혜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4장, 마음을 어루만지는 산책 고요 한 걸음, 깊은 삶. 산책하세요. 매일 걸으세요. 이 말은 수많은 장수 어르신들의 입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걷는 것만으로는 잭스를 향한 길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장수의 비결은 어떻게 걷느냐에 있습니다. 단순한 걸음이 아닌 내면을 살피는 마음 어루만진 산책. 걸음 속에서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길가의 작은 들꽃, 바람의 결, 그리고 아침 햇살의 따스함까지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시선. 이 산책은 단지 몸을 움직이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고요를 회복하는 일상의 명상이며 스스로를 다정하게 안아주는 치유의 의식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무심코 걷는 것이 아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조용히 자각하는 것. 그 순간 우리는 걷고 있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바쁜 삶 속 천천히 걷는 이들의 여유. 요즘 사람들은 무엇보다 바쁩니다. 심지어 걷는 시간조차 스마트폰을 보거나 생각이 잠긴 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그 짧은 산책 속에서도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하늘의 흐름, 나뭇잎을 떨림, 심지어 자신의 호흡까지도 감각적으로 느껴보는 그들의 걸음에는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심신의 회복력이 담겨 있었죠. 오늘 저녁 해가 질 무렵 걸어보세요. 혹시 오늘 하루 답답하고 무기력한 감정이 갇혀 계셨다면 오늘 저녁 해가 지는 그 시간에 천천히 걸어보시길 권합니다. 그저 주변 소음을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숨소리를 따라가며 마음속을 스쳐가는 생각들을 조용히 지켜보는 산책을 해보세요. 놀랍도록 차분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걷는 발걸음 끝에서 나는 지금도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잔잔한 뿌듯함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세까지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추천하는 첫 번째 습관. 마음 어루만진 산책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5장, 함께하는 식탁 둘의 식사는 나눔이자 생명이다. 2번째 습관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혼자 먹지 않는 것. 100세 이전에 살아가는 분들은 이분과 이야기합니다. 절대 혼자 밥 먹지 마세요. 혼자 먹으면 밥맛도 삶의 맛도 사라져요. 식사의 본질은 영양이 아니라 두감이다. 식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 섭취의 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사회적 의뢰이자 정서적 연결입니다.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입맛이 떨어지고 요리도 귀찮고 결국은 식사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많이 건너뛰는 날이 많아질수록 몸은 피로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며
결국 정서적 고립과 신체적 제약이 겹쳐집니다. 식탁 위에 놓이는 건 밥보다 마음이다. 같이 먹자는 말에는 너와 시간을 나누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오고 가는 식탁에서는 웃음이 생기고 대화가 튀어나며 무심했던 하루가 기억할 만한 하루로 변합니다. 함께 밥을 지으며 생기는 소리, 반찬을 나누며 오가는 눈빛,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의 깊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함께 밥 먹자는 최고의 건강법. 만약 부모님이 계시다면, 혹은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이 계시다면, 때때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같이 밥 한 끼 어때요? 그 한 끼가 그분의 몸을 살리고, 그 마음을 살리고, 때로는 그 산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충만함은 몸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처럼 함께 걷고 함께 먹는 이 두 가지 습관만으로도 우리의 노년은 훨씬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감정의 유연성과 내면의 회복력, 그리고 생활의 고정화된 리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정의 굴곡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삶의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잘라진 구조로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머리로 걷는 산책뇌 활성화 훈련의 신.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뇌 역시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움직임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듯 뇌도 끊임없는 자극과 사고를 통해 활력을 유지합니다. 생각하는 힘, 삶을 빛내는 글씨. 객세를 넘어서도 여전히 맑은 정신과 활기찬 일상을 유지하는 분들은 이해 없이 생각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를 움직이는 일은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바둑을 두거나 카드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숫자를 쓰거나 심지어는 짧은 일지 하나를 쓰는 일조차도 뇌에겐 강력한 자극이자 훈련이 됩니다. 이처럼 일상의 사소한 활동들이 두뇌를 깨우고 생각하는 즐거움을 회복시켜줍니다.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기억력은 나이에 따라 저하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두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그저 손을 놓고 아무것도 새로 배우지 않고 관심도 줄고 자극도 사라지는 하루하루를 반복하면 당연히 뇌는 쓸모없는 기관이 되어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는 단순한 건망증은 넘어 치매나 인지 저하와 같은 정리적 노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됩니다. 매일의 반복이 뇌를 지켜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뇌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루 10분, 15분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한 달, 1년이 지나면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아침 일지 한 줄 쓰기, 신문지사 중 하나를 소리내어 읽기, 가벼운 수학 문제 풀기, 외국어 단어 3개 외우기, 가족이나 친구 이름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기억력 점검하기. 이런 활동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두뇌의 다양한 부위를 자극하며 뇌세포 간 연결망을 유지하고 강화시켜줍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작은 도전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사고의 자극이야말로 80세 이후에도 사고력, 판단력, 그리고 창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이 멈추는 순간 삶의 방향도 나 자신도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스스로에게 작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은 어떤 정보를 새로 배워볼까? 어제보다 더 똑똑해지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자문과 도전이 당신의 뇌를 끊임없이 살아있게 만들 것입니다. 건강한 두뇌는 삶의 중심을 지킨다. 득실까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정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매일 깨어있는 정신, 즉 생각하는 뇌가 있습니다. 그 어떤 구약도, 그 어떤 비타민도 생각의 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머리를 움직이는 습관을 하루의 중요한 일식으로 삼아보세요. 그렇다면 몸과 마음, 뇌까지 움직였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구성해주는 생활 리듬이라는 마지막 기둥입니다.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모든 건강 습관도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생활 리듬은 어떻게 만들고 유지해야 할까요? 웃음의 에너지 행복은 입꼬리에서 시작된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를 먹을수록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든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웃을 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웃으려는 마음이 사라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덱스의 잠수인들의 공통점, 웃음이 일상이다. 덱스는 훌쩍 넘긴 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분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밝은 표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농담에도 크게 웃고 TV 예능을 보며 깔깔거리며 때론 혼자서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향해 웃기도 합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유쾌함을 넘어 삶에 대한 긍정과 회복력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적인 웃음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웃음은 우리 몸을 치유하는 자연이다. 우리가 웃는 순간 몸은 자연스럽게 엔도르핀을 비롯한 다양한 행복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기분을 북돋아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작용까지 합니다. 하루를 웃음으로 시작하면 피로가 절반 줄어든다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웃음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혈압 안정화, 통증 완화, 심장 건강 증진, 우울감 완화, 면역세포 활성화. 기다가 웃을 때 얼굴 근육이 자극되고 피가 확장되며 몸 전체가 가볍게 리듬을 타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반응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화시키는 과정이죠. 억지로 웃어도 괜찮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그럴 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 웃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입꼬리를 울리는 그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우리 뇌는 지금 즐겁다고 착각하고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억지 웃음도 자주 반복하면 어느 순간 진짜 미소로 바뀌고 그 미소는 또 다른 웃음을 불러오며
성장지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웃음은 선택이고 훈련이다. 요즘은 웃을 수 있는 소재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유쾌한 예능 프로그램, 재치 있는 영상 클립, 기분 좋아지는 음악, 익살스러운 손주들의 이야기,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며 떠오르는 추억들. 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단 5분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만의 웃음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주고 몸속 고단함을 흩뜨리며 삶을 조금 더 견디기 쉽고 조금 더 누리기 좋은 것으로 바꿔줍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웃어볼까? 자신에게 매일 물어보세요. 오늘은 어떤 일로 웃어볼까? 내가 웃으면 가족들도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웃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드는 정서적 전염성을 지닌 보약입니다. 웃음은 하루의 시작이자 평온한 마무리다. 하루 중 가장 먼저 웃을 수 있는 순간, 그리고 가장 평온하게 웃으며 잠들 수 있는 순간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게 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웃음의 에너지가 노년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줍니다. 그렇기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 한 번은 반드시 마음 놓고 웃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웃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은 하나의 흐름이고 그 흐름을 매일 반복 가능한 구조로 유지할 때 비로소 건강과 행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루를 안정된 리듬으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리듬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황금빛 숙면 의식 밤의 끝을 비추는 고요한 치유.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 이 말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상식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숨어있는 건 잠의 소중함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노년의 아쉬움일지도 모릅니다. 잠은 피로 회복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시 짓는 시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대부분은 하루의 마무리 시간인 잠을 그저 무의식적 휴식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고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의식의 시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빛 숙면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왜 황금빛일까요? 숙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기능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깊은 수면 중에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며 근육과 신경을 회복시키고 정신적 피로를 정화하는 매우 정중한 회복 과정을 수행합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회복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면의 질은 곧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하루의 끝을 빛나게 만드는 습관. 황금빛 숙면 의식은 말 그대로 잠들기 전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쉼과 위로를 주는 의식의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은은한 조명을 켜두고 조용한 음악을 틀기, 그날 있었던 고마운 일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라앉히기, 스마트폰 대신 짧은 글거나 시를 읽으며 사고를 정리하기, 차분한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으로 긴장을 풀기. 이러한 사소한 준비들이 쌓여 몸은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마음은 고요해지며 잠은 한결 더 깊고 편안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깊은 잠 하나가 내일을 바꾼다. 숙면을 충분히 취한 다음날 아침. 몸은 가볍고 머리는 맑으며
세상 모든 일이 감당할 만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단 한밤의 깊은 잠이 우리의 하루를 반짝이게 하고 노년의 상잔층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라도 잠을 그냥 자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바라보세요. 하루의 끝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이 습관이 당신의 내일을 더욱 찬란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빅스 인생을 위한 5가지 황금 습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5가지 지혜는 크게 특별하거나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루 10분의 마음 어루만진 산책, 함께하는 따뜻한 식사, 조용히 생각하는 뇌의 움직임, 마음껏 웃는 연습, 의식적으로 누리는 황금빛 숙면. 이 모든 것은 우리 일상 속 가까이에 있으며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변화 하나다. 작은 실천 하나다. 조용히 인생의 반전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반복. 혹시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끝까지 봤어요 혹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미래를 향한 씨앗이 되고 언젠가 멋진 꽃으로 피어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진심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정성 가득한 하트를 담아 응답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도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행복과 성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따뜻하고 실용적인 노후의 지혜를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